네, 반갑습니다. BHI 주주 여러분들, 주린이쌤, 주쌤입니다. 자, 연이은 하락.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건으로 인해서 원전주와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 BHI도 3일 연속 조정을 주고 있죠. 지금 구간 어떤 구간인지 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서 상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I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대가 38,000원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빠질 수 있는 저점까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계속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매수 시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 바닥을 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BHI는 단기 저점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 38,000원까지 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횡보를 해주거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죠. 여기서 터치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냐 횡보해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하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BHI 38,0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살짝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걸 약간 밀어올리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다른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BHI는 저가 매수세로 3일 연속 그래도 외인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밖에 개인이 조금 이탈을 해주면서 자리를 38,000원 지키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HI 같은 경우는 단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라인 지켜주고 있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과매도권에 왔다라는 거는 여기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5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38,000원이 지켜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막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BHI도 지수 따라서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하방을 버티면서 조정을 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BHI가 이런 흐름이라면은 38,000원 라인이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나름 선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원전 섹터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버텼고 그러면 뭐다? 지수의 하락 때문에 단기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38,000원 라인에서 지수가 빠지는 것까지 바닥을 다지는 것까지 관망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 섹터 개별 영향보다는 지수, 코스피 지수에 의해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에 의해서 조정이 오는 것이니 이것만 좀 바닥을 다지면서 외인들의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지켜보면서 38,000원 라인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 와중에 BHI를 원전 관련주로서도 좀 가장 중요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오늘 같은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세력들의 매수 물량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슈가 나와줬는데 들어왔다라는 거. 결국에 이 분쟁 소식은 어느 정도 과거부터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된 것들이 있으면서 아직도 BHI는 이 구간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버텨주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있어서 BHI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최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소폭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있죠. 주식은요. 오를 것 같다가도 기사 한 방에 깊은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으라는 말들을 안내를 해드리죠. 이거는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원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은 영상에서 규정 때문에 못 닿는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가 매달 목표가랑 이런
세력의 매집가를 구해서 지금의 증시 방향이 언제 좀 잠재워질 수 있는지 정확한 타점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규정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전 관련 종목, 특히나 BHI 이렇게 적어주시면 BHI 정확한 수급 상황, 방향 설정, 언제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세하게 받아보시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이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때 좀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냉철한 거는 이 상황이 얼만큼 선반영이 됐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 섹터 흔들림이 없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 내 투자 방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주린이쌤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죠.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하회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000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의 나스닥도 1.4%나 하회하면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I 관련 대표인 엔비디아가 무려 3.5%나 떨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샘 알트먼이 AI 주식은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이 혼조세 때문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골자는 이거죠. 잭슨 미팅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이슈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불안정성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때는 보통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주가의 향방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았고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 기술주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는 나스닥 기술주 주식, 기술주 위주의 하락, 거기에다가 우리 개별 이슈가 또 있었죠. 아무래도 한수원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중 악재에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외인까지 이탈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 혼조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먼트, 관세 피해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아무래도 한수원 여파가 크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살펴보면서 나머지 개별 섹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수 전체가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슈 있었던 원전 관련 섹터들이 같이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기대를 모으면서 또 주가가 상승했던 원전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조정으로 인해서 변동성 때문에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만큼 지금 한수원과 관련된 이슈, 이거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이 구간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것과 함께 별개로 이 조정, 이 사안 도대체 핵심은 무엇이고 이 여파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구간이 저가 매수세인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요목조목 정리를 하면서 애매모호한 흐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앞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원전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만큼 이 개별 섹터의 이 섹터들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인데요. 올해 1월에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월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그 조항의 일부가 보도로 노출이 되면서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혹시는 뭐냐, 이 보도에 따르면 이게 북미와 유럽 원전이 사실상 포기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거, 이거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전이 한 개당 웨스팅하우스에 약속한 금액, 그리고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50년 동안 한 기마다 9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일감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로열티까지 2,400억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 이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모로 우리가 뻗어나가려고 했던 국가들의 제약이 걸리게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기술 검증까지 받아야 되니까 사실 팔다리가 잘리는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건데, 바로 우리나라는요, 원전 건설 단가가 미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의 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견제를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상대로 입찰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를 계속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강제로 불합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딴지를 걸었냐.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 포함이 됐다라고 압박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밀렸어요. 수차례 소송전이 있었었는데 이 체코 수주 때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실적 확보랑 분쟁 회피를 위해서 일단은 양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특히나 SMR,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이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권을 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미국이 따놓은 수주를 우리가 하청처럼 받아서 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럽과 북미, 일본 시장이 진입이 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에 이 주도권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청 역할을 하면서 경쟁 우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가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기기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BHI,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이 줄지어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수급이 어떻게 또 이 와중에 들어오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조금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급락과 조정을 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외인은 이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면서 나머지 BHI도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저점 매수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하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급락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움직임에서 외인은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라는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추가 매도세, 개인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이 바닥 주가는 충분히 흘러내릴 수 있어요. 외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희망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가 던지게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어제자 또 나는 소식,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같은 보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대통령실 산업부의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게 되면서 법적인 절차, 적정성을 검토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계약 지시 과정에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되었는지, 원칙 절차가 지켜졌는지 전체적으로 진상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단기 조정 피할 수 없으나 희망적인 거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물량이 투매가 조금 이어지는 하락세, 그리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잠재워지는 걸 보면서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시점은 상황이 잠재워지는 대로 영상에서는 언제 사라 언제 팔아 이렇게 개별 섹터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목표가나 산출가, 전체적인 증시 방향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무료로 선착순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니까, 궁금하신 분,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 원전 섹터 목표가, 증시 방향,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원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전 관련주 전체적으로 방향성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기에 바닥 봐지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537-3392고요. 똑순이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하는 목표가 산출 내역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슈가 불투명한 가운데 혼조세가 계속됩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요. 이때 이런 상황일수록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은 맞으나 그래도 원전 섹터 로열티 2%라는 자체는 어쨌든 비상식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워낙 불리한 조건에 취해졌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밖에 궁금한 궁금한 내용, 더 디테일한 내용은 똑순이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규정상 너무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점 여러분들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문자 한번 보내주셔서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이 위기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